네, 방금 보도 보신 것처럼 한 지붕 두 가족 신세의 자치경찰제 태생적 한계를 지닌 만큼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 꾸준히 나옵니다. 1년간의 자치경찰 행적 또 앞으로의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충북자치경찰 정책자문위원장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보죠. 충북형 자치경찰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도 1년이 다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경찰 조직과 인력이 새로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무적으로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형태인데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농산물 절도 예방을 주요 시책으로 내세웠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도의 이미지를 반영한 CI를 제작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어떤 주민 참여형 지역 치안 협의체들이 이제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역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크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은 아마 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로 활용을 했고,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그런 국가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이런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이런 고군분투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효과와 한계가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대감도 처음에 컸었거든요. 근데 실상은 좀 다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찰이 하던 일의 내용과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 없이 정말 사무적으로만 통제를 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돼서 이제 기존의 국가경찰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일에 뭔가 크게 달라진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하자고 하는 일들이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자치경찰 이 제도에 대한 어떤 반감도 좀 일부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못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 1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자치경찰위원회 1기의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그런지 좀 정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어떤 이유가 더 있을까요? 일단 사무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국가경찰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권입니다. 예. 즉 법적으로는 충북경찰청 소속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한 580여 분 되세요. 근데 충북자치경찰 전체 인력이 3,700여 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15, 16%밖에 안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데 과연 그 인사권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봤을 때는 시행 1년 동안에는 아직은 기존의 어떤 국가경찰 체제에서 즉 충북경찰청장 그리고 각 경찰서장이 갖고 있던 인사권의 관성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즉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끌고 갈 동력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결론은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당장 바꾸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히려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에 대한 통제 중심, 즉 중앙 집권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치경찰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방 분권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적 통제인데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자치경찰제와는 지금의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좀 반대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행안부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그리고 지금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실무 협의체가 발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실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크지 않습니다. 주로 행안부 내 이제 경찰국 설치라든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이라든지 이런 중앙 통제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서 아쉬움이 큽니다.
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려면 제도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경찰 스스로의 노력 또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가 1년 동안에 좀 워밍업이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로 이질적인 조직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1년 동안에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보고요.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젠 이해가 됐으니까 기존 국가경찰 체제에서의 또 중앙 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업무 방식을 좀 벗어나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내용이라든지 사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오픈된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입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동안에는 국가경찰이니까 왜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동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 협의에 있어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좀 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른바 경찰국 추진에 반발한 경찰관들이 삭발과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이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오히려 이제 이런 행안부 경찰국 이슈 때문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쏙 들어갔죠. 네, 오히려 이슈에 이제 파묻혀 버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만드냐가 중요한데 지금처럼 자치경찰제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든다는 것은 중앙 집권화를 좀 강화하겠다, 중앙정부의 국가경찰을 예속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 제도 개혁 전반에 걸친 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사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21대 국회가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법 개정을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 임기 동안에 경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같은 가칭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경찰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